예, 미국 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도 이제 두 팀을 진행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팀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제 뭐 돌이켜 보면은 그냥 이제 앞에도 한 팀씩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좀 계산을 잘못했어요. 시간 계산을.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미국, 내일은 캐나다 이제 여러 가지. 원래는 사실은 내일이랑 모레 해가지고 미국, 캐나다를 다 하려 그랬거든요. 왜 그랬었는 처음에는 이제 그 스웨덴, 핀란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미국 같이 하자 이랬었는데 어저께 스웨덴, 핀란드를 한 번에 같이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떼서 하루하루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편 오늘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예, 과연 이번에 미국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대표팀은 이렇게 뽑혔습니다. 이거 이제 뭐 중간 최초 발표 때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뭐 퀸 휴즈 선수가 결국 이제 빠지게 됐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분은 뒤에 이제 또 어저께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공격수는 볼디, 코너, 아이클, 괜츠, 휴즈, 크라이더, 러킨, 매슈스 그리고 밀러, 넬슨, 커척 형제에다가 트로책 이제 이렇게 뽑혔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공격진이고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페이버, 폭스, 해니핀, 휴즈, 맥커보이, 슬래빈, 워런스키 이제 이렇게 뽑혔네요. 이제 올해 이제 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뭐 워런스키라든가 그동안 이제 아주 든든한 수비적인 경기력 보여주는 뭐 슬레이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선수 뽑혔죠. 이제 휴즈 선수 같은 경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부상으로 하차를 했고요. 제이크 샌더슨 선수가 대신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 헬러벅, 오틴저, 스웨이먼 이제 이렇게 이제 꼴리진까지도 네, 예, 구성이 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구성인데 뭐 당연히 이제 NHL 어저께도 이제 보셨겠지만 NHL에서 결국 이제 뭐 미국 선수, 캐나다 선수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미국, 캐나다는 사실은 뭐 최고의 선수들이 다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그 선택지 중에서 누구를 골라야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를 좀 망설일 정도로 뭐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그런 느낌인데 핀란드 뭐 스웨덴 정도는 사실 이제 좀 걱정을 안 하는데 뭐 미국 그 뭐냐 핀란드라든가 뭐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이런 대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KHL 선수를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한 5명 정도, 4명, 5명 들어옵니다, 보통. 근데 이제 뭐 미국, 캐나다 뭐 이제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아주 이제 뭐 네임 밸류도 네임 밸류고 뭐 좋은 선수를 많이 이제 선발을 하게 되면서 대표팀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선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퀸 휴즈 선수가 결국 이제 뭐 대회 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부상 때문에 뭐 결장하는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합류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타와의 제이크 샌더슨 선수가 이번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올해 뭐 오타와에서 사실 샌더슨 선수의 활약이 뭐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 물론 이제 뭐 100% 대체는 안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상의 경기,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샌더슨 선수가 공격수 12명, 수비 6명, 골리 2명. 왜냐면 NHL식으로 이번에 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제이크 샌더슨이 좀 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행여 뛴다라고 해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 및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설리번 감독, 그리고 이제 존 하인스, 데이비드 퀸, 토토렐라. 제가 어저께 이제 그 핀란드랑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NHL에서 이제 NHL에서 이제 차출된 코치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이 어시스턴트 코치들이 2명 정도 더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그 내용을 넣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그 내용 시작하기 전에 넣었었는데 제가 수터 편집하면서 그거 좀 그냥 지워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내일 캐나다 할 때라도 이제 뭐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치 추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알프레손 이외에도 이제 두 분이 더 계셨거든요. 이런 부분 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들 잘 알고 계신 이름들이죠, 그죠? 뭐 설리번 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츠버그 이제 감독 코치들이고 토테럴 필라델피아 감독 그리고 존 하인스 미네소타 감독 이제 이런 그림의 감독 스태프 선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어저께 이제 제가 유로아키 투어를 말씀드렸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스웨덴이랑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대표 어쨌든 이 남자 대표팀 감독이 뭐 이번 대회에서도 지금 감독으로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유로하키 투어의 그 성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미국 캐나다는 그냥 월드 챔피언십 성적으로 이제 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 이제 국제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인데 2024년에 월드 챔피언십에서 이제 그 8강에서 탈락을 했죠. 예, 체코한테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8강에서 탈락을 했고
그리고 이 2023년에는 4위를 했습니다. 라트비아한테 3대4로 지게 되면서 연장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동메달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했고요. 2022년에도 이제 동메달 경기에서 패배를 하는 체코한테 8대4로 4대8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최근 월챔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동안 보던 것보다는 성적이 좀 좋은 느낌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은 8강을 좀 못 가는, 그죠? 이제 요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8강에서 탈락을 한다라든가 사실은 미국이 전력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좀 멀리 못 가는 그런 느낌들이 월챔에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선수들도 좀 월드 챔피언십을 잘 안 나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월챔 성적은 좀 네임밸류에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파워하우스라는 네임밸류에 비하면은 성적 자체가 좀 잘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직전 대회에서도 8강에서 탈락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리번 감독이 국제 대회를 이제 감독으로 치렀던 게 이게 예전에 이제 제가 최초 로스터 발표했을 때 이 내용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감독으로서 설리번 감독이 국제 대회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감독으로서 이제 이 나갔던 대회가 2007년 월드 챔피언십 때 미국 감독으로 나갔었어요. 근데 이거 2007년이면 언제입니까? 그죠? 한 7, 8년 전 아닙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감독으로 나갔었는데 이때도 8강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때 핀란드한테 5대4, 4대5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설리번 감독이 감독으로서 그렇게 물론 한 번밖에 안 나갔지만 감독으로서 월챔은 뭐썩 그렇게 이제 뭐 성적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뎁스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저는 지금 사실은 팀들이 연습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뎁스 차트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냥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뎁스 차트. 저는 이제 이렇게 짜면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라인에 휴즈 매슈스 커척을 집어넣고 2라인에 코너 아이클 커척. 형제들이 이제 1, 2라인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볼디 밀러 괜칠 3라인에 4라인에는 트로책, 크라이더, 러킨 그리고 이제 넬슨 이제 이렇게 이제 로테를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4라인은 아마 이제 똑같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이제 크라이더를 넣든 넬슨을 넣든 트로책이랑 러킨 이제 이렇게 좀 베테랑들 들어가는 그림인데 1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에서 좀 좋은 느낌이 나오는 그림이 결국은 매슈스랑 그 다음에 그 나이즈랑 마너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1라인에서 이제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나이즈 선수의 해주는 역할 같은 부분을 사실 예전에 얼마 전에도 제가 토론토 이야기를 할 때 한번 하기를 했었고 하는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커척 선수가 이제 그 역할을 수행을 하면 더 업그레이드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워포워드 한 명에다가 또 이제 매슈스 이제 강력한 슈팅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휴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자랑을 하면서 플레이메이킹이라든가 전방위적으로 또 공격에서 기여를 해줄 수가 있는 플레이메이킹보다 조금 더 이제 기본적으로는 또 슈팅에 조금 더 능한 느낌이 나오지만은 어쨌든 휴즈 매슈스 커척을 집어넣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휴즈 선수가 또 이제 매슈스랑 커척에 이제 조금은 빠지는 스피드 같은 부분도 확실하게 또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치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템포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라인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라인에 이제 아이클 선수랑 코너, 커척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아이클 선수가 기본적으로 그 플레이메이킹 능력, 그죠? 베이거스에서 경기 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아이클 선수가 기본적으로 패싱 능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동료를 살려주는 능력 자체가 아주 출중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우니 능력도 출중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주 좋은 스나이퍼인 코너 선수랑 이제 조합을 맞췄을 때 상당히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네트 근처에는 또 이제 브레이디 커척 선수를 집어넣으면서 그 리바운드라든가 이런 그림에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3라인의 밀러, 볼디, 괜칠인데 밀러 선수가 기본적으로 또 이제 이 센터로서의 그런 또 들이받는 경기라든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또 투쟁심 넘치는 또 이제 그런 느낌의 경기력. 사실은 이제 밀러는 거의 토탈 패키지 유형의 선수라 가지고 사이즈가 좀 작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토탈 패키지 그죠? 피지컬도 피하지 않고 슈팅, 패싱 이런 부분 기본적인 능력치 다 괜찮은 편이고 전방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기력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칠 선수가 이제 또 들어가면 사실 괜칠도 이제 좀 네트 근처에서도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제 득점을 좀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면 좋고 사실 이제 괜칠을 매슈스 라인에 넣을까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실제로 연습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는 전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1라인이 떨어지는 경기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휴즈 선수를 매슈스 옆에 붙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볼디 선수도 이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제 또
좋은 릴리즈 그리고 골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3라인 어떻게 보면은 지금 1, 2, 3라인 모두 굉장히 또 득점, 골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든가 또 이제 파워포워드 유인 선수들이라든가 그죠? 이런 그림의 선수들이 또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괜찮다. 뭐 다 그렇지만 다 괜찮지만 그죠? 지금 포네이션스 정도 나온 팀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이렇게 짜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빈이랑 폭스 1라인. 뭐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연습 라인업을 한번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네,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슬레이비는 1라인에 들어가야 되는 자원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또 폭스 선수의 랑 같이 또 공격형 수비형 같은 느낌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폭스가 사실 뭐 수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또 보완적인 역할을 슬레이빈이 또 아주 잘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슬레이빈 폭스 그리고 이 라인의 워런스키 선수와 메커보이 뭐 이 두 명은 사실은 그 주니어 시절에도 국가대표팀을 같이 이제 역임을 하기도 했었고 하는 그림에서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니핀 선수랑 페이버 선수가 또 들어가게 되면서 3라인도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 수비수들이 폭스, 맥커버의 페이버이기 때문에 요 세 명은 사실은 거의 고정으로 박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을 축으로 저는 이제 이 조합을 짰다, 왼손잡이를 집어 넣었다라고 바라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해니핀이 또 사이즈가 괜찮은 편이니까 페이버가 좀 부족한 이런 사이즈 부분에서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보완 같은 부분이라든가 좀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뒤에도 이제 좀 제가 이제 그 포지션별로 이제 좀 이제 강점이라고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우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비진에서의 공격 지원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아주 이제 화려하게 또 이제 공격을 전개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은 또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수비진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골리지는 이게 원래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 대표팀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야 이거 주전 골리 누구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올 시즌 되기 전에도 왜냐 포네이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제 요 대회를 한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물론 이제 미국 대표팀으로 나갈 선수 3명 정도 고르라고 하면은 무리 없이 고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3명 왜냐면 이제 오틴저도 굉장히 최근에 좋은 시즌이 많았었고 그죠? 스웨이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울마르크랑 제닝스 수상을 하면서 대단한 시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헬러버그는 또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사실 이 골리들의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진짜 누가 주전으로 나와야 정말 이제 딱 맞는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사실은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헬러버기 넘버 1 그리고 오틴저가 넘버 2, 스웨이먼 넘버 3. 이제 이거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수준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헬러버그는 올 시즌 뭐 진짜 최고의 골리 중에 한 명이고 그 부분을 이제 좀 뒤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틴저 같은 경우에서도 어쨌든 올해 이제 좀 성적이 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해도 그래도 이제 뭐 팀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전 골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웨이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올해 이제 보스턴에서 평년보다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경기는 아주 좋은 경기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전급의 교통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미국이 꽤 그냥 간단히 나왔어요. 의외로 저는 이제 뭐 작년 기준이라든가 최초 이제 그때는 좀 와 이거 누가 주전 뭐 이거 요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요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격진의 강점은 각 라인별로 존재하는 하드워커 이거 진짜 생각보다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정말 화려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정말 화려한 득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는 내용이고 뒤에도 이제 그 내용이 잠깐 그 우려점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드워커 성향의 선수들인데 그냥 하드워커 성향의 선수들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득점력까지도 겸비를 하는 선수들이다라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라인별로 이제 제가 이제 라인별로 꾸렸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각 라인별로 지금 미국도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척 형제랑 밀러랑 트로책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피지컬 그죠? 네트 앞쪽에서의 존재감이라든가 활동량이라든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드워킹 굉장히 열심히 뛰고 그냥 이제 진짜 몸을 사리지 않고 뛰고 이런 거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고 거기에서 힘을 많이 발휘하는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선수를 그냥 이제 각 라인별로 배치를 했었고 아무래도 뭐 실제로도 그렇게 이제 배치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살펴보시면은 사실 이런 선수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득점을 뽑는데도 상당히 능하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뭐 사실 뭐 다들 진짜 경기당 거의 한 1포인트까지도 기록을 했었던 시즌도 있고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진짜 각 라인별로 배치를 해서 또 이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저는 상당히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미국 대표팀이 저는 전반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 터프한 경기에 말려들면서 사실은 이 그림에서 말려드는 경기가 나왔을 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공격수들도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수비수들도 전체적으로 기술이 좋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 플레이를 아주 선호하지는 않는 선수들이 대부분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 많아요, 보면은. 아예 안 한다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지컬 플레이라는 게 정말 그 막 리그에서의 강점이 될 수준이라든가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으로 하키를 하고 득점을 뽑아내고 이런 느낌의 좀 이제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공격진도 사실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코너라든가 아이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누구냐? 그죠? 휴즈 대표적으로 그죠? 뭐 괜칠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라인별로 이렇게 또 이제 터프함이라든가 이런 하드워커들을 보완을 해주면서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들의 좀 피지컬에서의 이런 피지컬 플레이의 상대방 피지컬 플레이로 후벼 팠을 때의 이런 약점들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요 과정에서의 좋은 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제 이렇게 좀 하드워커 성향들이 좀 득점을 많이 뽑을 수 있는 하드워커 성향들이 각 라인에 존재를 하는 거. 이게 좀 이제 저는 미국의 공격진에서 좀 강점으로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려점은 사실은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선수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그 골을 넣는 느낌들의 선수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는 패스를 빡 찔러주면서 이 공격력을 정말 극대화를 하는 정말 이제 이런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선수들이 사실 미국 스쿼드에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진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골을 넣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득점력은 출중한 선수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골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정말 순수하게 골을 넣는 능력치 자체는 정말 뭐 리그에서 특급에 해당하는 선수들. 뭐 당장 이제 메슈스 같은 선수들도 그렇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이제 공격진 이제 쭉 말씀을 드려도 그냥 이제 슈팅 릴리즈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어가지고 리스트샷이라든가 뭐 스냅샷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휴즈, 메슈스, 볼디, 코너, 괜칠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그런 네트 근처에 조금 파워 포워드 성향의 이렇게 힘 좋고 그죠? 그리고 뭐 리바운드라든가 TV라든가 그리고 거친 플레이 아까 말씀드린 하드워킹에서의 거친 플레이라든가 이런 그림에서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커척이라든가 크라이더라든가 넬슨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휴즈라든가 매슈스 이런 선수들이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아예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포네이션 페이스오프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내년 올림픽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의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걸맞는 플레이메이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이클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은 많지만은 공격수 측면에서 동료들을 살릴 만한 그런 자원들. 공격 지원에서 이제 공격수가 이제 퍽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플레이 메이킹을 해주는 뭐 떠먹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떠먹여 주는 역할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선수가 사실은 지금 미국이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 근데 순수 득점력은 어쨌든 세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장점이라고 언급은 드리지 않았지만은 당연히 장점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게 플레이메이커들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진짜 특급 플레이메이커들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능력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한 선수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수비 지역에서는 시야가 넓은 시야를 가진 선수들이라든가 뭐 패싱 능력, 플레이메이킹 이런 부분에 능한 자원이 많다라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에요. 실제로 페이버라든가 그 다음에 폭스라든가 뭐 맥커보이라든가 이런 선수는 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아주 능한 자원 아닌 해니핀도 그렇고 그거는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정말 수비수들에게만 플레이메이킹을 또 맡기거나 그런 부분은 또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공격에서도 그런 역할을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아주 이제 좋게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더 좋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비진으로 넘어가 보시죠. 수비진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뭐 수비진 그 데스 차트 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공격 가담 측면입니다. 결국 이제 수비수들의 이런 공격에서의 임팩트를 끼치는 과정에서의 좋은 경기력. 이거 저는 미국 대표팀만큼 그냥 수비수들의 공격에서의 임팩트라고 하면 전 미국 대표팀만큼 어떻게 보면은 골고루 아주 펀치력 있는 이런 팀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캐나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런 성향의 팀을 짤 수는 있지만 캐나다는 사실 정반대의 성향으로 지금 팀을 짰단 말이에요. 정반대까지는 아니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랑 좀 다른 느낌으로 이제 팀을 수비진을 구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격 가담적인 측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수비진의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비진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퍼군반이라든가 패싱 능력 그리고 슈팅 능력까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죠. 뭐 슈팅이라고 하면 뭐 오런스키도 그렇고 그죠. 뭐 폭스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두말할 필요가 없고 뭐 다들 뭐 패싱 능력 좋은데다가 진짜 뭐 다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퍼군반이라든가 뭐 진짜 지금 이제 뽑힌 대부분의 뭐 샌더슨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다 뭐 이제 공격에서는 최상급의 이런 이제 그 경기력을 보완을 해주는 게 아니라 팀의 선사를 해줄 수가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 뭐 어느 누구를 찝을 그런 수준도 아니고 정말 이제 다 그냥 뭐 지금 미국 수비진에 제가 봤을 땐 지금 7명 중에 슬레이빈조차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격 지원이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수비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지. 퍼운반이라든가 이런 능력 같은 부분은 최소한 이상의 모습은 보여주는 자원입니다. 슬레이빈조차. 근데 이제 다른 선수는 다 이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죠? 그 누구 할 거 없이 그냥 이제 뭐 이름 하나 둘 이렇게 언급을 할 수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비진에서의 공격 지원 같은 부분은 꽤 이제 이 미국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리번 감독이 기본적으로 브레이크아웃 상황에서 수비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러시 상황에 가담을 하는 이런 느낌의 경기 운영을 많이 구사를 하기는 하거든요. 한 명의 수비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높은 위치로 패스를 뿌려주고 그 과정에서 수비수가 이제 이 레인을 뭐 미들 레인이라든가 그죠 아니 윅 사이드 쪽 레인을 그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비수가 거의 공격수 수준으로 막 공격을 가담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역습 상황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설리번 체제에서 좀 특질적인 특질적인 요즘에는 뭐 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예전에 진짜 설리번 감독이 진짜 막 뭐 2연패하고 이랬을 때 뭐 피츠버그 통제가 안 될 때 뭐 그럴 때도 사실 이런 경기들은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설리번 감독의 이런 또 이제 특질적인 부분 경기를 운영한 특질적인 부분이랑 맞물려서 근데 이제 공격을 다들 잘하니까 수비수들이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이 화력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다라는 그림이겠죠. 그래서 수비수들이 이렇게 또 공격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는 미국 대표팀에서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수비진도 사실은 좀 우려점이 있는 게 수비 지역에서 피지컬 부분에서의 좀 공략 여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공격진 같은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이런 좀 우려점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약간 그 피지컬에 대한 대응이 아예 안 되는 선수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커처 형제도 있고 그리고 밀러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매슈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피지컬 뭐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그림에서의 경기는 또 이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수비수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자원들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들 뭐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상황에서도 굉장히 영리한 수비를 한다라든가 포지셔닝이라든가 아니면 스틱 활용 잘해가지고 뭐 스틱 체킹으로 막 딱딱 따박따박 끊어낸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대방이 지역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동선을 강제시키면서 좀 이제 비효율적인 루트를 강제시킨다라는 거 이런 영리한 수비라든가 스틱 활용도 뭐 이런 느낌의 수비는 소위 말하는 깔끔한 느낌의 수비는 참 잘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체격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피지컬 플레이의 특질적인 자원도 적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헤니핀 같은 경우에 뭐 헤니핀이랑 뭐 슬레이빈 같이 그냥 좀 사이즈가 괜찮은 선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러한 선수들조차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뒤에 이제 하나 나올 내용이지만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히 피지컬에 특화된 자원들이 한 명씩 지금 라인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의 선수가 미국에는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라보시면 라인을 짜는 과정에서도 좀 이제 좀 피지컬이 좀 많이, 그 피지컬에서는 아주 큰 강점이 없는 그런 느낌의 라인 같은 거. 뭐 대표적으로 뭐 워런스키랑 그다음에 맥커보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팀들의 그런 피지컬 또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하면은 또 조금은 약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피지컬로 좀 꾸덕하게 밀고 오는 느낌의 하키에 대한 대응되는 카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많이 없는 편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다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만 198, 그죠? 미콜라 같은 경우에도 진짜 힘 좋고, 그죠? 완전히 이제 미콜라는 진짜 완전히 힘 좋고 사이즈 큰 이런 이제 유형의 선수고, 퍼레이코 같은 경우에도 197 이런 느낌의 정말 초장신 느낌의 정말 상대방이 힘으로 이렇게 밀고 와도 충분히 대응을 할 만한 카드들이 지금 한 장씩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없어요. 예. 미국은 이 정도로 이제 장신 선수들, 물론 이제 미국도 190 넘는 선수들은 없다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지금 정말 피지컬을 좀 특화되는 이런 느낌의 선수들은 이번에 데려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영리한 수비, 예, 그리고 스틱을 활용하는 그런 피지컬을 활용하는 그런 느낌의 수비보다는 좀 영리한 수비에 가까운 수비를 하는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뭐 리그를 보셔도 좀 꾸덕하게 힘으로 밀고 오는데 좀 약점이 노출이 된다라든가 그런 장면들을 뭐 왕왕 보시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이번 미국이 그런 느낌에 대한 해답이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꼴리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올 시즌 최고의 꼴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이제 또 미국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러시아가 이번 포네이션스 토너먼트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실렙스키 그리고 뭐 시에스토르킨 그리고 소로킨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다른 팀들 솔직히 꼴리들 물론 이제 뭐 당연히 핀란드에도 사로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뭐 마르크스트렘이라든가 그다음에 울마르크 같은 친구들이 있지만 사실 헬러버그에 비할 바 수준은 아니거든요. 다른 언어 뭐 솔직히 캐나다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꼴리 관련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의 헬러버그 선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뭐 포네이션스 토너먼트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거는 거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너 헬러버그 선수가 리그 1위 분야가 전체 다승에서 지금 37승 1위 그리고 이제 세이브 숫자가 거의 1100개를 했습니다. 1099개 1위 그리고 세이브 성공률 92.5% 1위고 요거는 이제 이 경기 숫자 주전급으로 한정을 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평균 실점 같은 경우도 2.666으로 1위고 셧아웃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번이나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골리 주요 스탯 뭐 그냥 1차 스탯 같은 경우 거의 다 지금 다 1위입니다. 근데 진짜 또 대단한 거는 많이 출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의 정말 최상급 경기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 사실 백업 골리들 같은 경우에는 왕왕 이런 느낌의 스탯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는 선수가 이 정도의 경기력을 나오게 된다는 거, 뭐 이거 진짜 대단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NHL 역사상 43경기 이상 출전해서 세이브 성공률 92.5% 이상의 경기 평균 실점 2.1 이하 그리고 셧아웃 5번 이상 달성한 선수 딱 달성을 한 기록이 딱 31번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헬러버기 아직까지 시즌 좀 더 길게 남기는 했지만 지금 시점에 대봐도 어쨌든 이런 느낌에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요 기준을 달성한 3명이라고 적어놨는데 4명이죠. 그죠? 시에스토르킨, 그죠? 21-22 시즌, 그리고 18-19 시즌에 벤 비숍 선수, 그리고 16-17 시즌에 보브롭스키와 홀트비. 이제 요 선수들이 5명, 딱 이렇게 5명 최근에 요 기준을 달성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세부적으로는 이런 느낌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근데 세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다들 대단하죠. 사실 뭐 비숍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1.98에 93.4. 근데 비숍 선수는 경기 숫자는 제일 적었었어요. 이 선수들 중에. 이제 그렇긴 한데 뭐 대단하게 다들 대단하죠. 그죠? 막 다들 2점대 초반에 그죠? 뭐 시에스토르키랑 비숍은 진짜 뭐 93.5% 거의 뭐 이렇게 찍어내고 있고. 그리고 뭐 퀄리티 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뭐 38번, 그죠? 41번, 뭐 39번, 뭐 헬러버기
오히려 헬러벅이 제일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받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뭐 리그 전체에서의 역사도 보셨겠지만 31번밖에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뭐 골텐딩 스탯 자체가 기록이 된 게 이제 또 조금 더 최근이기 때문에 리그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은 뭐 100년 역사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은데, 지금 그 헬라벅 선수가 지금 요 5명 중에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은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올 시즌에 이제 그 리그 평균 세이브 성공률이 가장 낮은 시즌이라고. 최근 10시즌 중에 올 시즌 리그 세이브 평균률이 팀 세이브 성공률이 가장 낮은 시즌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 이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비슷하긴 하지만 부족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팀 세이브 성공률이라는 거 이런 부분이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브롭스키나 홀트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전 기록이지 않습니까? 거의 한 8, 9년 전 기록이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굉장히 지금 팀 세이브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비숍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전 기록이고, 뭐 셰스터르키는 이제 뭐 좀 그나마 이제 근대 기록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이런 걸 생각을 해봐도 헬러벅 선수의 기록 자체는 진짜 대단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런 진짜 리그 역사를 통틀어봐도 올해 헬러벅은 거의 좀 충분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포네이션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이제 활약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도 무난하게, 물론 이제 러시아가 올림픽에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러시아가 있다라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헬라벅이 맞으니까, 뭐 내년 만약에 헬라벅이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꼴리는 미국이 그냥 이제 뭐 모든 팀 중에 제일 강하다, 전 세계에서 제일 세다라고 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건 플레이오프 헬러벅입니다. 헬러벅이 요즘 보면 중요 무대에서 좀 크게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물론 헬러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리어 초창기 때는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돼, 초창기가 아니라 이제 플레이오프 최근에 막 이렇게, 최근이 아니라 조금 한 뭐 7, 8년 전이라든가 이런 느낌에 갔을 때는 좋았던 적도 분명히 있기는 했는데, 헬러벅이 진짜 플레이오프에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실패한 시즌들이 많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양면의 그런 느낌이죠.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헬러벅 선수가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단점,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시즌을 올 시즌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에 비해서 정말 중요한 무대에는 굉장히 작아지는 모습도 많이 봤다, 이거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네요. 최근 들어서 지금 플레이오프 때 크게 무너진 걸 지금 2번 보셨죠. 지금 최근 2시즌 동안 지금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림들인데, 5경기에 3.34에 88.6%,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콜로라도 좀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5.24에 86.4%가 나왔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무너지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뭐 올해 포네이션스는 어떤 느낌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내년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됐을 때는 선수들이 경기를 임하는 그런 느낌이 전 정말 NHL 플레이오프 그 이상으로 정말 치열한 그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느낌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헬러벅이 정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근에 플레이오프에서 부진한 거는 약간은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그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플레이오프 단일 시리즈에서 4경기 이상 출장했는데 경기당 평균 실점이 5점이 넘고 세이브 성공률이 87% 이하였던 시즌이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21-22 시즌에 마이크 스미스 선수, 전설이었죠 이때 진짜. 컨퍼런스 결승전에서 콜로라도한테 털리지 않았습니까? 5.53에 87.2%. 그리고 21-22 시즌에 이제 2라운드에서 마르크 스트렘 선수가 5.12에 85.2%. 이거 에드먼턴한테 털렸었죠 이때. 요런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헬러벅 선수의 지난 시즌 콜로라도한테 패배를 했을 때의 그 모습은 지금 요 선수들이랑 거의 필적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나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0506 시즌 이후에 4경기 이상 출장해서 평균 실점 5점 이상, 그리고 이제 세이브 성공률 87% 이하였던 선수는 딱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이러니하게 헬러버그였다라는 거예요. 리그 최고의 골리, 뭐 작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리그 최상급 골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플레이오프에서 헬러버기 부진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은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때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뭐 조별 예선이든 아니면 이제 뭐 토너먼트에 들어가서든 이제 이런 모습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참 걱정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코칭 스태프들이 좀 지도력을 어떤 느낌으로 증명을 할지. 물론 이제 NHL 레벨에서는 지금 뭐 감독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큰 족적들을 뭐 썼었던 감독이긴 한데, 결국은 왜 제가 이거를 그래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지난 2016년에 있었던 하키 월드컵에서는 이제 토토렐라 감독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마이크 설리번 감독은 뉴욕 레인저스에 있을 때도 토토렐라 감독이 이제 그 뉴욕 레인저스 감독일 때도 이제 코치로서 이제 뭐 있었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2016년에 이제 토토렐라 감독이 미국 이제 대표팀을 지휘를 할 때도 코치로 이제 잭 카푸아노시랑 스콧 고던 씨, 그리고 이제 존 하이스, 마이크 설리번 이렇게 이제 데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도 앞선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상기를 해보면은 감독 마이크 설리번의 코치 존 하인스의 데이비드 킨의 토토렐라잖아요. 다른 게 없죠. 카푸아노랑 이제 고던이 빠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설리번이 감독이 되고 토토렐라가 코치가 된 거를 빼면은 그때랑 다를 게 없어요, 지금. 감독 코치진은. 근데 2016년 하키 월드컵에서 미국 성적은 A조에서 4위를 차지했고 0승 3패에 5득점 11실점 하면서 정말 무기력하게 미끄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실패했었던, 왜냐면 이거는 뭐 실패에 가까운 성적 아니겠습니까? 0승 3패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감독 코칭 스태프가 사실상 동일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런 느낌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사실 최근에 설리번 감독이 굉장히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잖아요. 피츠버그에서도 좀 예전에 정말 한 10년 전에 그런 이제 명장의 모습은 좀 많이 좀 퇴색이 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왜냐면 이제 성적 자체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토토렐라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 하키 월드컵 감독을 맡을 그 무렵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콜럼버스 감독이 시기가 언제였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무렵에는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긴 했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밴쿠버 이제 1314 시즌이었나요? 이제 그 무렵 이제 감독을 했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거랑 좀 이제 흡사한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어쨌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키 월드컵에 이제 감독 코칭 스태프가 어쨌든 이번에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진짜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감독 코칭 스태프한테도 약간은 비난의 좀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키플레이어 뭐 이번에는 뽑아봤는데 매슈커척 선수입니다. 사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제 라인별로 하드워킹 성향, 그리고 이제 피지컬 선수가 있다라는 그 선수들 중에서도 저는 매슈커척 선수의 활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플레이오프를 비롯해서 단기전에는 사실상 좀 쉽게 골을 넣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에서는 역시나 네트 앞쪽으로 들어가고, 그죠? 피지컬 몸싸움 해주고, 그리고 네트 앞쪽에서 이렇게 골을 또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의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플로리다 팬서스에서의 경기를 보시더라도 이제 매슈 커척 선수가 이런 느낌의 경기력으로 해결사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신 걸 기억을 하실 텐데, 실제로 올 시즌을 이제 보셔도 고위험 지역 득점 관련해서는 매슈 커척 선수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슈팅 숫자도 이제 52개나 기록을 하면서 이제 상위 6%, 골도 이제 13골 기록을 하면서 상위 6%였었고, 슈팅 성공률도 25%나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고위험 지역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이제 모습을 보이는 그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플레이오프에서도 뭐 그 부분이 대단했었는데, 준우승했었던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경기에서 11골 득점을 하면서
결승골은 무려 4골이나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은 사실 이제 좀 0점이 안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6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뽑아주는 모습이라든가 피지컬이라든가 이런 이제 힘싸움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그림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준우승 시즌에 준우승을 했었던, 물론 이제 아쉽게 이건, 그리고 이제 준우승은 또 결승전에서 부상을 당했잖아요, 커척 선수가. 근데 이제 준우승 했었던 시즌을 돌이켜보면은 고위험 지역 슈팅 같은 경우에 34개를 시도해서 전체 1%, 그리고 이제 골도 9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골 중에 9골이 굉장히 고득점 지역에서의 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 앞쪽에서 리바운드라든가 팁이라든가 이제 그런 그림을 골을 넣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슈팅 성공률도 이제 26.5%나 나오게 되면서 정말 이제 이런 역할을 해줬고요. 우승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좀 0점은 잘 안 잡혔는데 그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트 근처에서 굉장히 많은 슈팅을 만들어냈고 29개, 상위 2%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골은 좀 아쉽게 한 골밖에 없었고 이제 슈팅 성공률은 안 좋긴 했지만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매슈 커척이라는 리그에서 최고의 에지테이터이자 정말 최고의 피지컬 포스 중에 한 명이자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성가신 선수 중에 한 명이자 가장 그 네트 근처에서 위협적인 선수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또 미국이기 때문에 커척 선수가 이런 또 터프한 플레이, 또 이제 네트 앞쪽에서 이렇게 또 중요한 국면에서 좀 쉽게 골을 넣는 이제 이런 그림에서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미국 대표팀에서는 의외로 또 이제 또 커척 선수가 정말 이제 중요한 승부처에서 많이 활약하는 모습 자체를 또 많이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편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이 최근에 아까 이제 월챔에서도 보시고 실제로 이제 미국은 좀 제가 미국 대표팀을 볼 때 항상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좀 하나로서의 팀으로서의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 잘 안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랬을 때가 아예 없던 거는 아닌데 이상하게 주니어 레벨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뭔가 하나의 팀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진짜 미국 대표팀이긴 한데 이상하게 성인 대표팀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도 좀 월드 챔피언십에서 좀 기대 이하의 성적을 항상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어쨌든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역할 부분에서 좀 많이 개선된 부분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이제 NHL 선수들만 또 나오는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정말 미국, 캐나다 같은 팀은 정말 이제 극도의 어떻게 보면은 최상의 선수들을 많이 이제 꾸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좋은 모습들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미국이 또 국제에서 영광을 한번 또 재현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될지 아니면 이제 또 한 번 또 이제 이 아쉬운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이제 미국은 국제전에서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뭐 이거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어쨌든 올림픽까지 봐야 되는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